자, 채널A의 방송이 속기록을 이게 각종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채널A 사장이 방통위 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검언 유착, 나는 거기서 안 보는데 선거 개입 미수 사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팩트겠죠. 채널A 사장이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속기록 보니까 그 채널A 기자가 말했던 그 특정 검사장 그 사람이 맞냐라고 하니까 속기록에 보면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기록이 돼요. 고개를 끄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을 만난 거 맞다고 시인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채널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이 그 허가 연장의 결정적인 걸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법의 판단이 나오냐에 따라서 채널A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채널A 사장이 끝까지 방어를 했던 게 그 이동재 기자가 만난 그 관계했던 그 검사장이 한동훈이냐라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그 검사장하고 친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가 같이 공모했던 당사자가 한동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발뺌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에는 한동훈 말고도 검사장이 많으니까 그 많은 검사장 중에 어떤 사람하고 실제로 공모했는지는 모른다라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나오고 봐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채널A 승인을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그게 먹힌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미수의 그쳤기 망정이지요. 채널A가 기자를 동원한 사건이거든요. 채널A 기자 이동재? 또 헷갈리네. 이동재가 혼자 지금 얘네들 어떤 논리로 몰아가고 있냐면요, 특종할 욕심이었다는 거야. 근데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마치 유시민 이사장 등한테 뭔가 돈을 막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던 거고, 얘는 한동훈을 팔았단 말이야, 윤석열의 최측근을. 그러면은 이게 채널A의 기자, 일개 기자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특종 욕심이었다니. 사건을 조작하는 게 특종 욕심인가요? 그냥 권력욕이죠. 그거는 권력욕. 특종 욕심이 이동재는 지금 파면당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열받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채널A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니까 이틀 동안 막았잖아요. 그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사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걸로 막았는데 그들한테 묻고 싶어. 이게 언론 자유인가? 특정이 언론 조작에 대해서 하는 행동가 자기 동료를 보호하는 거고 기자의 그 권익을 침해한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그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지금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범죄의 자유죠. 그렇죠. 언론 범죄의 자유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의 논리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모인 악한 사회라고. 어떤 개개인 어떤 조직에서 섞어서 어떤 개개인이 그 조직 안에 녹아들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사고 안 돼요. 정말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모여있던 그 채널A 기자들은 정말로 내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보다는 정말로 야, 다 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이 생각이 오히려 저는 더 강했을 거라고요. 뭐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사람들이 소화하기 쉬운 정당화 방법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 하는 거고, 또 그거 보고 또 발끈해가지고 전국 기자협회였나요? 걔네들이 언론인 조합인가? 걔네들이 무슨 저기 언론 탄압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말도 안 되고. 그거를 또 40시간인가 대치하고 있다 돌아간 우리 검찰도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했는지. 이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아닌데. 동아일보에는 짜장면 배달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재판받았던 김성태나 권성동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인데 요거는 취재상의 어떤 무슨 취재 윤리 위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PD 수첩이 황우석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엄청 막 맞던 그런 게 취재 윤리 위반이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반전이 있어 가지고 또 황우석이니 가짜네 진짜네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채널A라고 하는 어떤 회사 사업자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구성원 중에 일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검찰과 손잡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취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채널 A에서 이 이동재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면 바로 징계하고요. 파면당해야죠. 채널 A한테 피해를 끼친 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결정적으로 고위층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느껴지는 이런 사건이란 말이야. 상황 일단 이렇다고요. 근데 아주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MBC하고 뉴스타파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났죠. 한명숙 총리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 선거 전 자체가 기억이 나요. 저도 거기 나가서 막 네. 근데 2015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로 구속되는 그 상황,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9억 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근데 이 한만호 씨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비망록에 남긴 거야. 나는 검찰의 강아지였다.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만호에게 어떻게 법정에 가서 진술할 건지까지 다 숫자를 외우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명숙을 돈을 받은 사람으로 범죄자로 몰아갔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이 보도가 이슈가 안 되는 게 난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사건이에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 영화 부당거래에 똑같은 구조가 나오잖아요. 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좀 뒤쪽으로 좀 부족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그걸 배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키고 재판까지 끌고 가는.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이 한만호 사장 같은 경우도 우리 9억 원을 3억 원씩 나눠서 3번에 걸쳐서 그 우리나라 돈, 달러, 여러 가지 형태로 현금으로 전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는 의자가 받았다. 이걸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 우리나라 사법체계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방금 전에 부당거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영화 변호인이었어요. 그건 실화였어요. 간첩을 만들고 학생들을 이렇게 부론단체 혹은 부론 서적물 소지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문하고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준 진술 외우게 해서 그 진술대로 하게 했던 거. 이게 지금 채널 A 유시민 사건은 말 그대로 미수에 그쳤고, 우리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은 성공을 했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99마리는 숨어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의 거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이 있고 화제가 집중이 되는 거지, 99명은 어디에 가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억울한 일이 있었단 말조차 못해. 왜냐면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려 치면 그럼 사법부의 판결에 도전하는 거야. 이딴 소리 하니까. 검찰이 토스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조작됐다 그러면 여상규처럼 이런 병신 같은 게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모르지, 검찰이 했지, 우리는 몰라. 그럼 검찰한테 가서 보면 그럴걸요?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자기네들끼리 핑퐁 책임을 토스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발생시켜 온 거예요.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분의 이름이 나왔죠. 폼정.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수의 국민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행정 권력이 여러 번 심판을 받았고 입법 권력이 여러 번 심판을 받았는데 사법 권력은 심판할 방법조차 없어요. 여기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투표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부 잘했네, 합격증 내줘버리고 어이구 말 잘 듣네, 승진시키고 맨 윗대가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법 권력의 잘못된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꿀물을 빨아먹는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더 깝깝한 게 뭐냐면 개헌이 안 되면 사법부에 대한 견제 방법 자체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채널A 사건도 유시민이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여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조작 사건이란 말이야. 예. 미수에 그쳤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다면 이렇게 대선 거두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진영이 워낙에 깨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건이기도 한데 지금 이 사건은 이명박 때 간단히 말해서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친노들 죽이기가 시작됐던 그때 당시도 유시민, 한명숙 대대적으로 막 부도덕한 집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작한 거잖아요. 검찰에 직접 한만호를 불러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똑같이 유사하잖아 지금. 그 유시민 장관 이거 채널A 사건도 그 이제는 기자가 가서 뭐 이거 이렇게 도와주면 또 뭐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만에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검사가 직접 가서 한만호 씨한테 한명숙에 대해서 가짜로 그것도 뭐 몇 번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데 이 숫자를 전부 다 애우게 만들어가지고 틀리면 혼났다잖아요. 잘 맞추면은 맛있는 걸 줬다는 거야. 사시고. 이분이 그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그 시험 쉽게 표현하면 숫자를 법정에 가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일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의자가 받는 상태가 돼버렸겠지만 숫자까지 외우게 만들어서 잘 외우면 맛있는 걸 줬다고 하는 게 이분이 기업체 대표예요. 그 인간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결국 한명숙 총리는 결국에는 나중에 구속돼서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모든 정권을 판사들한테 그냥 줘버리니까 의자가 뇌물을 받았어요 해도 그렇네 일리 있네 하고 인정해버려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배심제와 최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걸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법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은 토론을 통해서 개헌할 때 그 부분이 반드시 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밝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사법부에 희생된 사실 이렇게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까지 하거든요. 법의 이름을 빌려서 살인을 저지른. 근데 단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서를 대필했다고 조작했어도 처벌받은 사람 없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상도? 각시로. 그냥 그게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현 주소였고 그런 사법 권력에 국민들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180석 민주당은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새끼들은 지금 소설을 쓴 거잖아. 이렇게 줬다고 해라를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쉽게 표현하면 친노 죽이기를 그냥 확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그 논란이 막 벌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하고 지고 나서 나중에 그게 결국은 공방이 되다가 나중에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감옥으로 가고 막 뭐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때 당시에 그 한명숙 그 오세훈하고 개표를 할 때 한명숙 전 총리님이 거의 한 밤 12시 넘어서까지 역전이 한번 됐었을 거예요. 이기고 있었죠. 예, 역전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서울시청 앞에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세훈아 방 빼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0.6% 차인가로 졌을 텐데 정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오래된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민의를 왜곡해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망록을 남긴 그 한만호 씨 그 비망록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렵고 가족들이 걱정돼가지고 검찰에 협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검찰의 목적이 나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는 검찰의 시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투명하게 들여다 보여지니까 이게 끝까지 협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재판정에서 증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수감 생활 중에도 그렇고 이게 출소한 이후에도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극심하니까 그걸로 이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검찰이 이런 어떤 꼼수를 부릴 때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누구 하나 억울하게 만들어서 검찰들끼리 무슨 이권을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엄청난 범죄인 것이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게 이런 범죄를 지칭하는 명칭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분이 심지어는 진술을 바꿨다고 위증으로 다시 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인 거예요. 저 새끼 말 바꿨네. 야, 저 새끼 위증으로 잡아넣어. 해서 그게 심지어는 법원에서 판단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 그대로 1200페이지가 넘는 이 비망록 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일부만 캐가지고 마치 이런 뭐 한명숙 그 총리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위증을 하는 양 바꿔버려도 견제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견제해야 될지 정말 좀 많은 논란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 비망록 나온 이후부터 이번에 유시민 장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자기네를 빼고 그 새로운 그 기자를 활용한 방법을 쓴 거잖아. 아니요, 늘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 다이렉트로 검사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기자를 쓰고 그 대구에 있는 진해원 그 폭로했잖아요. 어떤 기자가 와서 자기한테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자가 상부에 있는 자기 상관에 있는 이야기를 기자한테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 왔으면서 단 한 번쯤 제대로 된 견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수법도 안 바꾸는 거야. 바꿀 필요가 없지. 효과는 좋고 걸려도 아유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공수처가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정말로 판사 한 명만 제대로 탄핵하고 검사 한 명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할게요. 먹을 거랑 관련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런 분들 한 명만 제대로 처벌받아도 상당 부분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분 생기는 게 이거예요. 채널 A하고 이 사건은 야 21세기 촛불혁명 후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뻔해 보이긴 했지만 한만호 씨를 검찰이 이렇게 데려다가 거의 농락하다시피 해서 한명숙에게 돈 줬다고 해라. 이제 그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도 돌아가셨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잖아 알고 보면. 거기에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가 돼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진실은 가려야 되겠지만 채널A 그 공동대표가 방통위 들어가서 진술했던 거 요것만 비추어 봐도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통화한 건 사실이다. 통화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정황이 한동훈이 그 배후에 있고 채널A 기자는 유시민 장관을 엮으려고 이철 대표 등을 회유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 어떤 그 법적인 걸 떠나서 감정대로만 보면 이자들은 당장 구속시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답답한 거죠. 왜? 그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 본인들이기 때문에. 공수처 빨리 해서 공수처가 조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이러고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수처라는 방어막이 들어온다 얼마나 싫겠어요. 조국 장관의 가족 터는 거 보세요. 조국 장관보다 한 100배는 더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것 같은. 조국 장관의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범죄자로 만들듯이 그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범죄라고 인정한다면 한 100배, 200배는 더 범죄를 저질릴 것 같은 놈들이 막 말 타고 마적대처럼 막 조국 장관의 집도 가고 막 부산대 의정원도 가고 뭐 동양대도 가고 그러면서 막 털어가지고 너 범죄자야 이 새끼야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검찰 그만뒀대요. 걔. 그러니까 없는 범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너무나 뻔하게 있는 범죄를 못 본 척 그냥 덮어두기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가장 먼저 최우선 타겟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금융범죄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금융범죄가 없어서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 걸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모든 나라는 금융범죄가 있습니다.
그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항상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는 그런 범죄 보도가 없어요.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언론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게 남부지검에서 다 묻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건들이 다단계 사건들도 그렇고 폰지 사기 주가 조작 이런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왜 그런 금융 범죄가 없냐고. 다 정관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범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대로 생기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어떤 생각이 조국은 장관이 되면 안 돼. 조국이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당해.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조국의 범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갖다 들이대면서 마치 합법 인양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쓰인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절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라고 물었다.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날조한 것인지에 대해 살아있음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분 법정에서 준 적 없어요라고 해서 그 위증으로 3년을 더 살았고요. 그러면은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실인 것 같이 막 보이는 그 거짓말, 나중에 그게 무죄가 되더라도 전혀 그게 국민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정말 깨끗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 가족이었는 내가 평생 남아있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사가 끝나는 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골집에 장부까지 털었다고 하니까 자주 가는 식당에 세무조사 같은 걸 해버리는 거예요. 뭘 털어야 될지 몰라서 검찰 시켜가지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그 주류라고 하는 새끼들 몇 명 모여가지고 노 대통령 출석하던 날 2층에서 뭐 웃으면서 쳐다보던 그놈들 있죠. 네. 거기에는 이인규도 있었고 우병우도 있었고 또 누구였었지 그때 또 그 4인방 있단 말이야. 그 중수부 애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논두렁에다가 시계를 버렸다는 그 모욕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최근까지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논두렁 시계를 이용한 심리전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게 만들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여기다가 조작까지 포함되는.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온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자들은 다들 시험으로 뽑힌 자들이라는 거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도 뽑힐 때 언론고시 보잖아요. 판검사들도 뽑힐 때 시험 보잖아요. 정말 시험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시험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준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야 되고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권한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정말 조해야 됩니다. 자, 분노스럽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제 이런 얘기 할 텐데 뉴스타파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MBC도 같이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를 끝이야. 문제는 공론화가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저쪽 특종은 아예 일부러 외면해버림으로써 여론을 안 만들어요. 조국 장관의 80군데 압색할 때 그 언론들이 보여줬던 그 반의 반만이라도 보도를 했다면 검찰 개혁 되거든요. 이걸 책임물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날이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빨리 하세요. 네. 일단